이 영상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다발성 내수막종인데 양성 뇌종양인 줄 알고 끝나신 분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상원입니다. 오늘 뇌수막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방광암처럼 C코드를 부여받았는데 보험회사가 돈을 안 준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보험 분쟁이 진행되는 경우면 내게 문제가 되겠네? 이런 생각을 소비자분들이 하시죠. 약관이나 그렇죠. 의학을 몰라도. 근데 뇌수막종은요, 머리에서 발생하는 종양 중에 가장 많은 발생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뇌막에 생기는 대표적인 양성종양이기 때문에 양성종양 코드가 나가요. D32 코드가 나가요. D 코드 중에도 제자리암 코드랑 경계성 종양 코드가 있는데요. 그 중에 D32 코드는 양성종양 코드예요. 뇌에 발생하는 수막의 양성신생물이라고 해서 의사도 양성종양이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암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시죠. 네. 암 진단비를 받고 싶으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냐면 뇌수막종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시는 분들, 재발하거나 개수가 늘어나거나 방사선 치료나 개두술 통해서 여러 수술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시신경에 발생하거나 호흡중추에 발생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경우면 양성종양인데 이게 내가 왜 이래? 양성종양은 말 그대로 암도 아니야. 그냥 무릎 정도인데 이게 내가 왜 이런 증상이 나와야 돼? 라는 거잖아요. 이런 분쟁은 과거에 있었어요. 뇌수막종 진단을 받으시고 환자분들 상태가 안 좋으시면 의사분들이 임상적으로 C코드를 변경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악성종양 코드로. 그럼 이 악성종양 코드를 변경했을 때는 암보험에서는 신생물의 조직학적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직학적 진단으로 봤을 때는 양성종양이지만 환자의 예후가 너무 안 좋아서 악성종양 코드로 바뀌었을 때 이걸 암진단비 주는 게 타당한가에 대한 분쟁이 있었거든요. 이걸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임상학적 악성종양 분쟁인 거죠. 병리학적 악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분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풀어주면은 조직세포는 양성종양인데 환자 상태를 보면 얘는 악성이야, 얘는 심각해, 이렇게. 그렇죠. 이 환자는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는 세포는 양성이지만 나는 이 사람한테 악성종양 코드를 줄 거야 라고 해서 교수님들이 이 말을 꼭 붙여요. 임상학적 악성. 병리학적으로는 악성 아니지만 내가 볼 때 이 환자는 암 환자입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C코드 받았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암진단비 주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안 주잖아요. 병리학적으로 보험약관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과거부터 굉장히 많았고요. 이 분쟁은 죄송하지만 뇌수막종 진단받으시고 C코드로 변경되셨다 하더라도 암진단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되기 전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럼 왜 오늘 이렇게까지 촬영하면서 이런 뇌수막종 얘기를 하느냐. 암진단비는 받으실 수가 없겠지만 경계성 종양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모든 분들이 경계성 종양을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몇 가지 이제 조건에 부합을 해야죠. 첫 번째로 뇌수막종이 2개 이상 돼야 돼요. 다발성 뇌수막종으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수술이 됐든 영상이 됐든 어찌됐든 종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KCD라고 해서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는 5년에서 6년, 뭐 짧게는 3년 정도의 그 대기기간을 갖고 WHO, 세계보건기구나 ICD, 국제질병분류 코딩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춰서 계속 변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종양이 2개 이상 있었던 뇌수막종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기준으로 KCD 8차가 개정이 됐잖아요. 그 전에 KCD 7차까지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뇌수막종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 예후가 매우 좋다 보니까 WHO에서도 이게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어차피 예후가 좋으니까 양성종양이다 라고 해서 행동양식을 다 바꿨거든요. 그걸 이제 한국에서 받아들여서 2021년도 1월에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뇌수막종이 2개 이상 있으신데 내가 가입한 보험이 2021년도 1월 이후에 가입하셨다 그러시면 이 영상을 그냥 끄시면 돼요. 끄시면 되고, 내가 가입한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근에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이실 텐데 1개가 됐든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지금은 양성종양이 맞아요. D32 코드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분 찾아가서 이거 경계성 종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보험학적으로 약간의 해석 문제 접근하셔야 되고요. 종양 하나당 부여되는 형태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병리학적 형태 분류 코드가 있는데, 이 병리학적 형태 분류가 과거에 일반 내수막종 말고요, 다발성 내수막종에 대해서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고, 그 시기가 20년도 12월 31일까지인 거죠. 본인 암보험이 20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되신 게 있다, 그러시면 이거는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이 이 종양, 이 질병을 분류할 때 사고 발생 시점 기준인지 보험 가입 시점 기준으로 분류하는 증권인지를 분석하셔야 돼요. 근데 통상 보험 가입 시점 기준으로 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나요? 맞죠. 그런데 보험회사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 판례에서 치다 보니까 약관을 보험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 계속 개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 그런 개정이 나온 시기가 18년도, 19년도. 내가 20년도 가입했으니까 안전하네 라고 생각하실 때 아니에요. 대부분 약관이 보험사고 발생 기준 증권이에요. 그렇게 다 바꿔놨어요. 암진단이 계속 이런 행정적으로 변화가 있다 보니까 보험회사가 약관을 바꿨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시기를 보셔야 되고, 상품에 들어가서 이 종양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겠다라는 그 기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두 가지 조건에 다 맞는다고 하면 보험회사가 경계성 종양 진단비를 그냥 잘 친절하게 줄까요?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왜 아니냐?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라고 해서 KCD라고 하는 거에 이 종양이 병리학적으로 양성입니까? 상피내암입니까? 경계성입니까? 악성입니까? 전이암입니까? 라고 분류를 해놓은 걸 형태분류라고 하는데, 이 형태분류는 1권 제4편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1권 제4편에 들어가 보면 다발성 내수막종이 없어요. 수막종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 환자의 상태를 다발성 내수막종 환자인지 수막종증 환자인지 보험회사는 또 분류하겠다는 거죠. 일리 있잖아요. 근데 ICD나 WHO를 보면 임상적으로 다발성 내수막종과 수막종증이 논쟁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분류 코드가 달라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또 반기억을 하죠. 그거는 세계보건기구 얘기고 우리 약관은 한국 표준질병 사인분류로 만들었으니까 다발성 내수막종에 대한 형태분류는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거든요. 또 이건 또 반대로 또 주장을 하다면 1권 4편에는 없지만 3권 3기내는 있어요. 이게 막 서로 물고 물리고 막 이러는 거라 이거를 다 설명을 드려도 이해는 좀 못하실 텐데. 자, 그러면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대입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실무에서 일어나는 거지 걔네들이 공식적으로 이걸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그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전문적으로 하면 소비자가 어떻게 반박합니까? 저는 그렇게 못하죠. 이런 너네 1권 봤는데 잘못된 거 3권 봐야 돼,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통계청에 질의를 넣어도 없다고 답변하는 통계 주무관이 있어요. 그 사람도 제대로 검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웃겨요. 이게 사실 이 분쟁은 의학적인 분쟁이 아니다, 행정학적으로 지침에 대한 문제인 거고 법률적으로 약관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분쟁이다 라는 건데, 그럼 원론적으로 다시 들어와서요, 경계성 종양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리학적으로 경계성 종양에 대한 확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든 지금이든 병리학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술할까요? 요즘같이 의학이 많이 발달된 상황에서 위나 대장이나 간이나 이런 경우야 뭐 툭툭 떼어내서 조직검사를 하면 되겠지만, 머리 열어가지고 이거 종양 어떤 건지 보려고 딱 떼내냔 말이에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사이버 나이프나 감마 나이프 같은 걸 하거나 2개인데 크기가 작아. 그럼 영상 판독 딱 찍고 그냥 보는 거예요. 1년 뒤에 다시 오세요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병리학적 진단이 아니라고 보험회사는 알았어, 너네 얘기는 과거 진단 기준이라면 경계성 종양이라는 거지. 근데 이게 경계성으로 과거에 어떻게 봐? 병리학적으로 어떻게 경계성 종양으로 확진을 내릴 수가 있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약관 이렇게 돼 있죠. 병리학적 확진이 안 될 때는 경계성 종양으로 인정할 만한 치료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치료 내역이 없죠. 그렇죠. 내수막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후가 굉장히 좋아요. 그냥 영상 찍고 끝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면 사이버 나이프나 감마 나이프 하시는 분들, 경계성 종양에 대한 치료로 보험회사가 볼까요? 우리가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사망했을 때, 부검했을 때 뭐 하겠다, 아니면 뭐 과거의 심근경색으로 치료받은 거는 인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암은 말 그대로 문서화된 기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치료받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인데, 문서화된 기록으로 인정되려면 주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주치의분한테 이거 경계성 종양인가? 그럼 아니요, 양성 종양이에요, 나가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수술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발생할 수가 있다. 단순히 2개 있어요, 과거에 보험을 가입했어요, 내 증권이 보험 가입 시점 기준 증권이에요 라고 해도 치료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큼 선행되지 않았으면 지금 분쟁하지 맙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돈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빨리 받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종양이 커지면 치료 마시고 치료 받으시고 영상 한번 딱 찍고 이거 경계성 종양 진단비 받아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고 보험 분쟁이라는 게 아프신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험 분쟁을 하면서 더 건강이 악화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험 약관이 사실 어디 있는지도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모르시거든요.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면 회사 사이트에 공시실 가시면 상품 목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연도별로 보셔야 되고 자기가 1종, 2종, 3종인지 그것도 또 나눠서 보셔야 되고 그 약관 보시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약관이 거기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이제 그냥 연락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분쟁이 많이 있는 거죠. 이제 보험회사에서도 그렇게 대법원까지 가는 암진단비 분쟁이 크게 한번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되는 종양이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다발성 뇌수막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놔두지는 않아요. 큰 종양 하나를 추적 관찰하다가 보니까 또 조그만 것들이 주변에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의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또 생기고 있네? 그러면 이 큰 종양 빨리 없애야 되겠다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영상에서 두 개만 조그만 거 두 개 딱 확인됐다고 암진단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경과를 보시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청구권이 형성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되고, 특히 이 영상을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다발성 뇌수막종인데 양성 뇌종양인지 알고 끝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2년 지났는데 의사도 양성이라고 그러고 내가 암 약간 힘들게 찾아 들어가 봤더니 D3이 제발 있어라 하고 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돈 안 나오는 거구나 하고 그냥 끝나시거든요.